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 1월 12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시적 2주택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항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다 적용되는데 자세한 사항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입니다. 2023년 1월 10일자 발표 자료인데요. 종전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원래는 1년일 때도 있긴 했었지만 이제 쭉 바뀌게 되었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없었다라는 것도 단점이었었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일시적 2주택을 도입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 3년으로 바꾸겠다라는 사항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은 양도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려 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붙고 설령 중과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냐 일반세율이냐 해당 사항만 본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항들도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데요. 취득세의 경우는 1.1에서 3.3%, 여기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라고 하면 농특세 0.2%가 붙어서 최대 3.5%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8.4%, 85제곱미터 초과라면 9%의 어마어마한 취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 처분 조건을 걸게 되면 해당 1주택자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 2주택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정의는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어야 되고요.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다만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년이었었고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사람이라면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 요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항들이 하나씩 변경이 되게 된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2022년 5월 10일자로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 요건이 삭제돼서 2년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따질 필요 없이 모두 다 일시적 2주택은 3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사항은 조금 다른데요. 취득세는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어떤 식으로 처분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A주택도 조정, B주택도 조정일 때만 일시적 2주택이 3년이 2년이 됐었고 2년이 1년이 됐었고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취득세는 다릅니다. B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A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종전에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라고만 한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주택이 비조정이었고 B주택이 조정이었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이 3년, A주택이 조정이고 B주택도 조정이다 라고 하면 시점에 따라서 1년이었을 때가 있었고 2년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모두 다 3년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사항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신규 취득하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종전에 취득한 사람들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법령 개정이냐 시행령 개정사항이냐도 중요한데요. 법령 개정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시행령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각 정부 부처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자 발표일로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이후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이후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는 것.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1일자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A주택과 B주택이 있었을 때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A주택을 3년 내에 처분만 하면 된다. 즉 처분 시점으로 기준을 잡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일 때 취득을 했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만료일이 설령 2022년 12월자로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A주택을 2023년 12월 내로만 처분한다 하더라도 3년 적용을 해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정권에 정말 복잡했었던 세금들이 하나씩 단순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의 1000단위였다가 최근에는 1000단위마저도 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 절벽이다 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매 시점이 도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과세냐 아니냐, 중과세냐 아니냐 이 차이가 정말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 시점을 갖다가 너무 강제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2년 12일 대책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가 원래는 2023년 5월 9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었지만 매물이 한시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와 더불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뒤이어서 2023년 1월 3일자로 규제 지역들을 대폭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이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강남 상구와 용산조차도 추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중과세율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개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30% 중과를 듣긴 했었지만 체감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양도 차익이 모두 다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세율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 30% 중과가 붙게 되면 7억 5천만 원이 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양도 차익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2억 5천도 안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일명 징벌적 과세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바뀌게 되었었지만 일반 세율 자체도 사실 어마어마한 세금이긴 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세대 1주택 기간에서 최소치인 2년 보유 및 거주만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1,500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기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2억 3억 초급매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세후 수익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급매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숨통을 트여줬다, 보다 여유있게 처분할 수 있도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늘려주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은 당장 매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다 여유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물이 특정 시점에 몰리기보다는 분산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즉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사항도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종전 2년에서 모두 다 3년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출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오는데요. 대출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요건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같이 변경해 줘야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조건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 있을 때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